오늘은 모아타운 관련 보도를 고쳐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뉴타운 방식, 신축 빌라 피하고 실거주 가능해야. 이 제목부터가 틀린 내용 같아요.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살펴볼게요. 이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저층 주거지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이고 투자자, 실수요자 모두에게 관심이 지금 커져가고 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좀 빠를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시해 두었네요. 구축과 신축이 섞여 있어서 재개발하기 어려운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 모아타운을 할 수 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이 동네에 신축이 많아가지고 재개발이 되겠어.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는데요. 과거의 뉴타운이라면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철근 콘크리트 기준 30년에 3분의 2 노후도를 충족을 해야 되다라면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정 고시가 난 이후에는 노후도 기준이 20년에 57%라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이 마치 올해 발표가 된 정책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이 소규모 관리지역이라는 것을 뜻하고 이것에 대한 정책 발표는 작년 2월 4일 일명 2사 대책이라고 불리는 주택 공급 정책의 소규모 관리지역, 소규모 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등의 국토부가 3080 플러스 정책을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에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그 공급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 중에 하나로서 소규모 관리지역이 발표가 된 것이고 21년 6월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고 9월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고 12월에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2년 1월에 서울시는 이 소규모 관리지역을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모아타운은 2사 대책의 3080 정책에서 시작이 된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에 국회에서 법 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그 대상지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서 서울시 의원분들이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노후도 기준을 20년에 57%로 완화를 한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작년 2사 대책 3080 플러스 정책에서 소규모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고 6월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를 하고 또 12월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번 22년 1월에 서울시가 모아타운이라는 것으로 이 소규모 관리지역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겠다. 22년 1월 전에는 서울시에서 서울형 소규모 관리지역이라는 용어로 응답소 답변을 여러 차례 하신 바 있습니다. 또 기사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소규모 뉴타운으로도 불린다. 그런데 이게 뉴타운이랑은 조금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뉴타운은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됐는데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빈집법에 따라서 노후도를 획기적으로 완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뉴타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꾸 신축이 많은데 재개발이 되겠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현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뉴타운이라는 표현을 좀 차라리 안 쓰는 게 명확하겠다. 옛날 뉴타운이랑은 전혀 좀 다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기자님께서 뉴타운이라고 명시를 하셔서 그런지 이 부분도 또 내용을 틀리게 적으셨어요. 재개발은 노후도 20년에 67%라고 표현했는데 20년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기준으로는 서울시 도정법 조례상 30년이 기준이고요. 벽돌집 같은 데가 이제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내용이고 모아주택은 20년에 57%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과거 뉴타운은 철근 콘크리트 30년 기준에 3분의 1을 채워야 됐고 모아타운으로 지정고시가 된 이후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때 20년에 57%로 서울시 의회에서 법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의 개념을 혼용해서 지금 이 기사에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모아타운은 소규모 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소규모 관리지역은 약 10만 제곱미터의 영역이고 이렇게 넓은 영역을 모아타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모아타운 안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모아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운은 좀 큰 개념이고 주택은 좀 작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너무 혼용해서 쓰시면은 개념이 너무 산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모아타운은 소규모 관리지역이다. 서울시에서 소규모 관리지역이라는 빈지법상의 개념에 모아타운이라는 별명을 붙였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고요.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혹은 소규모 재건축, 자유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등이 모아주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기사를 보면 번동과 면목동에 대한 이야기고 뭐 시세가 이렇게 뭐 많이 올랐다 그렇고요. 기사 내용에서 올 들어 지은 신축 빌라는 피해야 된다. 모아주택 발표 당일. 근데 모아주택이 아니라 모아타운이에요. 모아타운 대상지 혹은 후보지라고 해야 돼. 모아주택이 아닙니다.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당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날 이후 지은 신축 빌라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1월 20일 날 서울시 시보를 통해서 발표된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래요. 1월 20일 날 이 발표한 요 지역에 대해서는 1월 20일이에요. 근데 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목적의 권리산정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분할하거나 이렇게 빈 땅에 집을 지어서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지분 쪼개기가 아닌 경우의 권리산정일은 조합 설립일입니다. 그래서 있는 빌라는 조합 설립일 전까지는 거래를 하셔도 돼요. 이 권리산정일 기준 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주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0일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은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너무 단순하게 좀 잘못 적으신 내용 같아요. 그래서 지분 쪼개기가 아닌 경우는 권리산정일이 조합 설립일이고 지분 쪼개기는 1월 달에 발표한 요 지역은 1월 20일이 기준일이다. 그러면 1월 20일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이후에 지은 신축은 분양권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1월 20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은 분양권은 안 나와. 반포, 화곡동 후보지 선정. 제가 반포는 잘 모르겠고요. 화곡동에 대해서 선정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난해 관리지역 대상지로 서울시와 국토부가 꼽은 지역도 심사 대상이 된다고. 아니 이미 뽑아놨어요. 이미 심사가 다 끝나서 이미 선정이 된 곳이거든요. 지난해 국토부랑 서울시가 뽑아놓은 곳들은요. 그리고 1월 달에도 이미 뽑아놨잖아요. 이미 선정된 거고 심사 대상 아니에요. 발표된 화곡 일동 같은 경우는 이미 1월 20일에 후보지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죠. 자꾸 이렇게 막 선정을 한다라고 하고 뭐가 확정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전혀 사업과 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화곡 일동은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이고요. 등촌 이동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소규모 관리지역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된 것이고 화곡 6동 비올 럭키 현대 빌라가 있는 그쪽 영역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에 선정이 됐죠. 선정이 이미 된 곳이 다시 선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선정이 돼서 소규모 관리 계획을 위한 용역이 수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 고쳐 읽기를 통해서 꼭 숙지해야 되는 개념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소규모 관리 지역이 모아타운이다. 모아타운은 큰 개념이에요. 타운이니까 10만 제곱미터의 한도가 있고 그리고 모아타운 안에서 하는 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모아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운은 큰 개념, 주택은 작은 개념인 거죠. 가로주택, 모아주택 같은 개념인 거고요. 이 소규모 관리지역 모아타운의 시작은 작년 2월 4일 3080 플러스 정책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6월에 법이 제정이 되고 12월에 서울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올해 1월 달에 이 모아타운이라는 말을 소규모 관리지역의 하나의 별명으로 예쁜 별명으로 붙여서 지금 서울시가 이 모아타운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의 아파트를 짓는 진행 단계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돼야 돼요. 이미 선정이 된 지역의 소유주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선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모아타운 공모 내용을 좀 확인을 자세히 하시고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청장이 소규모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따라서 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기게 되고요. 구청장이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을 다 하면 이걸 서울시 도시재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서울시장이 사인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소규모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상의 노후도 20년에 57%를 충족하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파트가 지어지냐? 전혀 아니고요. 이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설립의 동의율 요건이 80%예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80%를 동의를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80%가 뜻을 모아주셔야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아타운이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거가 많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기사 내용을 좀 고쳐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